시장 상황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는 간밤에 다시 한 번 더 환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죠. 미국과 이란이 MOU에 대한 종전 서명을 마치게 됐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면서 유가도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 이 안에서 반도체들의 랠리도 또 한 번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론 8%의 강세였고요. 인텔은 애플의 칩을 생산한다라는 보도 속에서 무려 10%나 뛰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또 한 번 반도체 랠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도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9,000피 시대 가 개막을 했죠. 그리고 그 주역은 바로 반도체가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함께 강세를 보이면서 드디어 9,000포인트 도달했고 장중에는 9,1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2.25% 상승하면서 9,063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장중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유의미한 부분인 것 같죠. 지금 장중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1조 원 넘게 사들였는데 다만 아쉬웠던 건 코스닥이 1000선에서 이탈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겨우 한 100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지금 코스피 쪽으로 워낙 자금이 쏠림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지수의 차이가 무려 9배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전 닉스를 가지고 있지 못한 투자자분들께서는 소외되는 현상들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어제 움직였던 섹터들 정리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반도체로 귀결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우선 이걸 촉발했던 건 팀쿡 애플 CEO의 발언이 있었죠. 메모리칩 부족에 있어서 애플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메모리 공급 부족의 심각성이 또 한 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SK하이닉스는 HBM4E의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한 번 신고가 경신했고요. 이제는 300만 원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증권사에서 48만 전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과급을 반영을 하더라도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 삼전 닉스만 강한 시장이 또 한 번 나타났죠. 그리고 어제는 MLCC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시세가 좋았습니다. MLCC에서는 AI 데이터 센터발 MLCC 공급이 굉장히 병목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일본 무라타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와중에 삼성전기는 여기에다가 자율주행차용 MLCC를 양산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역시나 220만 원을 돌파했고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한울 반도체의 경우에는 무라타와 MOU를 맺는다라는 소식과 함께요.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어제 9,000피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우리가 만스피에 대한 기대감 키워갈 수 있을 것인지 내용 정리해봤는데요. 다음 장 넘겨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스피 9,000을 돌파했고 이제 시장의 시선은 1만 피에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309포인트 선에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9,000포인트까지 도달하기까지 지금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요. 4,000에서 5,000, 6,000, 7,000, 8,000 그리고 8,000에서 9,000을 넘어갈 때는 불과 22거래일 만에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또 눈에 띄고 있죠. 이번 상승장의 중심에는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반도체 랠리가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가 182% 뛰었고요. 하이닉스도 297%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전 닉스가 코스피 시총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4.4%여서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삼전 닉스피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매크로 환경도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에 서명을 했고 여기에다가 국제 유가도 70달러대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완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9,000피에 도달할 수 있는 상승 동력이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이제 1만 피 시대를 전망을 하고 있죠. 이전에 나왔던 전망치를 살펴보면 현대차증권이 일단 12,000포인트로 가장 높게 상단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밑에 DB증권이나 유안타증권, 메리츠증권이 만스피를 넘어서서 11,000포인트 위를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도
우려도 있죠. 이렇게 반도체로 쏠림 현상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수급 쏠림 현상에 있어서 코스닥이 계속 소외를 받고 또 코스피 내에서도 좀 차별화 장세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만선을 넘어서 그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독주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들로도 순환매가 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이어지는 썰전에서 또 한번 전략 세워보시죠. 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아침입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 미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 번 더 좋았다 보니 오늘 국내 증시 9,000포인트 그 더 위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죠. 어제 코스피 9,000 시대가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만스피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에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스피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사님은 코스피 상단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답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네, 사실 어렵죠.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죠. 모르겠고. 근데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은 만 포인트는 일단은 간다라고 보고 이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 포인트 지금 9,000포인트가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네. 전이죠. 전일 기준으로 만 포인트가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라면은 만 포인트 간다 안 간다 이거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만 포인트를 이제 안착시킬 건가 뭐 이거 여기에 대한 고민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모르겠다고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모르는 곳을 가요. 네. 물론 내비가 있기 때문에 내비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내비 보고 가더라도 중간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9,000포인트, 만 포인트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면서 중간중간 변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다 지나갔고 이제 다음 주를 보게 되면은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라든지 MSCI 이제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등재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서 무난하게 넘겨주게 되면서 계속 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조금 이제 보수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15,000 뭐 2만 이렇게 부르고 싶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허황된 꿈을 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만 포인트는 돌파가 가능한데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을 좀 봤으면 24일날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이번 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네. 무조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건 이번 분기 실적이 아니라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시장 전망치에 부합을 시키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뭐 이거를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뭐 FOMC도 무사히 넘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발목 잡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탄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은 뭐 예상치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는 시장 눈높이에 맞추는 게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모두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지금이어서 중간중간에 아직은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도 함께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도 잠시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23일에 있는 MSCI 선진국 워치리스트에 우리 한국이 들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일각에서는 지금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도 자금 유출이 오히려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어서요. 네.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네. 봤는데 이게 이머징 마켓에 쓰면 한국 비중이 20%고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 4%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결국 가는 종목만 가지 않나요? 그렇죠. 맞잖아요. 다 안 가요. 네. 어제도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하고 전력 설비가 가나 싶더니 그냥 가라앉아 버리고 다시 삼성엑스 가잖아요. 네.
지금 4% 비중 줄어들어도 어차피 가는 놈만 가기 때문에 걔네들만 편입이 되게 되면 제가 볼 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형주 전반적으로 뭐 코스닥까지 해가지고 뭐 많은 종목이 다 같이 가는 장세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저는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아까 그 브리핑도 저도 들었는데 지금 삼전익스가 없으면은 지금 시장 보는 재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제 사라 그래도 욕 먹고 사지 말라 그래도 욕 먹고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뭐 어쨌든 제가 우스갯소리를 좀 드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은 삼전익스 그 플러스 뭐 삼성전기 뭐 관련돼서 SKS 계속 이 정도만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비중이 4% 줄어든다고 해서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뭐 일각에서 이런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긴 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지금 시장이 이러나 저러나 해도 결국에는 반도체 투탑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어서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와중에 네. 다른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들로 갈까 했는데 또 안 가고 결국 삼전 닉스였어요. 네. 반도체 쏠림 현상을 어디까지 간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그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면 그래서 네가 삼성닉스보다 좋아? 라는 질문에 대답이 될 만한 종목들이 없나요? 섹터 죄송합니다. 섹터 종목이 있나요? 없어요.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삼성닉스가 못 가는 상황이 언젠가는 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삼성닉스의 빈자리를 채울 만한 섹터가 나타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네. 주도 섹터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도 섹터가 가다가 그 주도 섹터가 무너지게 되면은 시장이 같이 무너졌지 순환매어에서 다른 섹터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끌었던 적은 없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삼성닉스가 계속 가는 게 이래나 저래나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 그때 에코프로 형제들이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네. 걔네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주도주 순환매가 없었어요. 아, 네. 그리고 더 앞으로 가보게 되면은 2021년도 같은 경우도 네카오 그때 이제 뭐 흠슬라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네. 이렇게 하셨는데 걔네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음 주도 섹터가 나타나서 추가 상승을 주가 지수 레벨을 이끌었냐?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삼성닉스가 이래나 저래나 지금은 계속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연유가 거기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반도체 투탑에 바통을 이을 만한 주도주 섹터가 잘 보이진 않아서 오히려 삼전 닉스가 그래도 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계속 반도체 투탑만 이야기를 해서 민망하긴 한데 뭐 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를 계속 뚫고 있는 과정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 포모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고 그리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당연히 고민인데 이제 또 단독 기사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이달 말에 머스크 CEO를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는 300만 닉스에 대한 건 네. 뭐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열심히 일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가진 것도 많고 CEO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더 열심히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일단 하이닉스 뭐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하이닉스도 300만 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시간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이게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끝이 났는데 거기에 마이크론이 아시겠지만 1133.99달러로 마감이 됐거든요. 원화로 이제 지금 환율로 해가지고 원화로 계산해 보게 되면 한 170만 원 정도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선행 PR을 감안해 봤을 때 마이크론의 선행 PR이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6.8배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40% PR이 똑같아져야 된다는 논리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40%는 주가 지금 상태 더 가야 돼요. 네. 이 선행 PR이 나왔던 시점이 이 하이닉스의 주가가 24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240만 원에 40%를 업사이드를 해보게 되면은 300만 원에 충분히 넘어요. 350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하이닉스는 더 간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허황된 부분이 아닌 게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계속 업사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되면은 뭐 최소 300만 원, 뭐 350만 원 여기까지는 지금 열어두는 게 맞다라고 봐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의 짝꿍 있죠? SK스키요? 네. SK스키 같은 경우도 200만 원 돌파는 뭐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2분기 실적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ADR 상장 얘기도 있잖아요. 방금 이제 제가 PR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네. 아마 ADR 상장되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실적하고 PR을 비교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ADR 쪽으로 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하이닉스 어떤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게 후에 반영이 되던 아니면 미리 반영이 되던 막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 350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 일론 머스크 CEO랑 최태원 회장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궁금한데 뭐 테라펩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것으로 시장은 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그 머스크의 요청에 삼성전자는 좀 거부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그 테라펩 관련해서 조금 더 지원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최태원 회장의 행보를 보게 되면 도와줄 가능성은 높다고 봐지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 일단은 경쟁업체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죠.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반도체 이 호황기가 있지만 불황기도 있잖아요. 네. 불황기를 거치게 되면서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서 경쟁자들 다 찾아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했던 지위를 가져온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크는 것도 정말 부담스러운데 네. 거기다 테라펩 그리고 최근에 CXMT 같은 중국 기업도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그런 행보를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변수는 그건 것 같아요. 뭘 주고 뭘 얻을 건가.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테라펩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반도체 생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인텔이 뒤처질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시간을 두고 하이닉스는 좀 더 앞서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테라펩 지원을 하게 되면서 스페이스X라든지 우주인프라와 관련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아마 최태원 회장이 최대한 많이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와 최태원 회장의 어떤 수싸움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거절은 하지 않고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뭘 얻고 뭘 줄 건가 아마 이런 것들을 핵심 포인트로 관전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테라펩 같은 경쟁사가 생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이닉스도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걸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날지를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어제 하이닉스 쪽에서 HBM4E 샘플을 고객사에 출하를 했다라는 소식이 붙었는데 네. 이미 삼성전자가 먼저 앞서 있던 상태였잖아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어느 쪽이 우세한 포지션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속도 문제도 중요한데 네. 얼마만큼 많이 납품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좀 앞서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HBM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잖아요. 네. 근데 그 엔비디아의 과점적인 위치를 현재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 늦었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어떤 존재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들은 뭐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TSMC, 엔비디아, 하이닉스는 이 삼각 동맹을 과연 삼성전자가 깰 수 있을까? 라는 것도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속도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많이 납품하냐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단지 SK하이닉스가 돋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동맹이라는 그런 연유도 있긴 하고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잘 쓰고 있는데 그거를 브랜드 체인지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 제품을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제품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요. 호환성 문제. 그리고 이 호환성을 점검해야 되면서 또 들어간 속도 문제라든지 비용 문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충분히 뭐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시간 비용, 기회 비용 뭐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기회를 더 열어줄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가격 협상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를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뭐 하이스가 이래나 저래나 앞서간다라고 말씀드린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속도는 삼성이 빠르긴 했지만 납품의 규모를 따지고 본다면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투탑 이야기는 차치를 하고 MLCC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당연히 반도체를 빼면 주목받았던 쪽이 MLCC였던 것 같은데 이쪽도 삼성전기라는 그런 든든한 안전한 선택지가 있긴 한데 네. 어제도 보면 결과적으로 좀 엉덩이가 가벼운 쪽 애들이 두 자릿수 급등세, 뭐 상한가 나타냈던 쪽들이 네네. 좀 있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좋지만 이런 가벼운 쪽에서 시선을 두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대형주 대비해서 더 많은 수익률이 확보가 가능하느냐라는 네.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예전 같으면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그쪽이 아니라도 뭐 삼성전기 이런 거 매수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소형주만큼의 수익률이 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면 굳이 소형주 쪽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5% 주고 저축에서 5% 금리를 줘요. 그럼 어느 쪽으로 하겠어요? 안전한 시중은행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MLCC 내에서도 대형주가 있고 소형주가 있는데 대형주에서도 소형주만큼 수익이 나는데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형주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또 이제 삼성전기가 차트 보시면은 이게 대형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거의 테마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차트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차트를 넓혀서 보게 되면 이게 삼성전기 차트거든요. 네. 이건 주 월봉 일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게 대형주라고 하기에는 테마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굳이 선택지를 그러니까요. 다른 데 굳이 보지 그쪽으로 말자. 안 가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축은행 안 가더라도 시중은행에서 충분히 많은 금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네. 거기다 안전하잖아요. 네. 있는데 거기 갈 필요가 있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같은 영역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MLCC는 아니지만은 이제 삼성전기가 기판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LG노텍도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LG노텍이 사실 그 ETF 리밸런싱의 피해를 좀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유 한도가 있다 보니까 캡이라는 보유 한도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기를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기를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ETF의 계류율이 커지다 보니까 네. ETF 내 다른 종목을 매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노텍의 매도가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ETF 리밸런싱이 거의 해소가 됐다라고 봐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LG노텍의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LG노텍이 보니까 지금 비테크 두 군데하고 LTA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뭐 MLCC 얘기하다 기판적으로 좀 우회전해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같이 급등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이노텍 쪽으로 차라리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5일선 위에서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눌림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눌림목이 끝이 나게 되면은 또 삼성전기 같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울 반도체 뭐 삼성콘덴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대형주도 강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삼성전기 플러스 이노텍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국에는 삼성전기고 여기서도 조금 더 시선을 확장해 보자면 차라리 LG 이노텍에 시선을 두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삼성전기가 네. 상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제는 네. 자꾸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아니에요? 어제는 220만 원 어쨌든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네. 작성했고 여기에다가 그동안 서버용으로 MLCC를 많이 만들었는데 네. 전장이나 로봇 쪽으로도 영역을 확장한다면 조금 더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하고 있는 ABF 기판 플러스 MLCC 서버용만 하더라도 이만큼 밸류 이렇게 업사이드를 받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전장용 로봇까지 가게 된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로봇을 바라봤을 때 로봇용 MLCC를 얘기하는 건지 액추에이터를 얘기하는 건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MLCC 쪽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네. 로봇용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네. 로봇용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앞서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MLCC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잘하고 있는 AI 서버용 플러스 전장용만 플러스만 되더라도
그리고 로봇용 액추에이터까지만 가더라도 충분히 뭐 MLCC 매출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업사이드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로봇용 MLCC를 포함시키지 않고 전장용도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지금 MLCC 같은 매출이 2025년 되면서 거의 2배가량 이제 책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얼마만큼 끌고 갈까가 좀 관건인데 글쎄요. 지금 220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정고점이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가격으로는 제가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삼성전기는 삼성전자가 가기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메모리를 그만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기판수에도 따라간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 가는 한, 하이닉스가 계속 가는 한 삼성전기도 따라가야 한다. 네. 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결국 이미 충분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전 닉스 가는 동안 삼성 전기도 함께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시장 9,000포인트 위에서 일단 출발을 하게 될 텐데 간밤에 뉴욕 증시 분위기도 좋았고 근데 코스닥은 또 부진하고 오늘 장 네. 어떻게 가게 될까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늘 짱도 삼전 닉스 없으면은 소외되는 시장. 정말 한숨 나오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어제 코스피가 저점 대비 상승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지수가 6.4% 그리고 MSCI 한국 증시 ETF가 6% 넘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이게 또 오늘 추가적으로 다 반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코스피만 간다. 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미국 증시에서도 네.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지만은 반대로 이제 금융주라든지 에너지 같은 경우는 또 소외가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되면 아마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삼전익스 중심의 코스피 시장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외국인의 매수가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전익스, 삼성전기,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중심의 코스피 장세가 오늘도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결국은 삼전 닉스 그리고 삼성 전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